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해당작용, 세포질 해당작용,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 그 다음에 지방상 생합성, 요런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체 생리학 혹은 생화학 이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상당한 분량이 사실은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예, 기본 용어, 뭐 깊이는 그 정도까지 안 될 수 있지만은 기본 용어들은 다 고등학교 다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방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오메가3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그 실체가 뭐냐, 다시 말해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된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분자를 알게 되면 모든 것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분자가 어떤 물질의 속성을 갖는 최소 마지막 단위거든요. 원자는 아닙니다. 자, 물을 쪼개갖고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하면 물의 성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는 양성자고 하나는 전자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합해갖고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면 물이라는 분자가 되는 순간 물 분자 하나도 물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콜레스테롤,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일상으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상을 듣는 이야기를 평생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가 피부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분자식만 알면 좀 단순히 말씀드려서 거의 대부분 이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좀 더 상세하게 분자식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사이클, 그 다음에 뭐냐면 ATP를 만드는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이라는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시 세포를 그리면, 자, 이게 간단히 세포라고 보면, 자,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글루코스가 들어왔죠. 조금만 더 반복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글루코스를 GLC로 적습니다. GLU로 적으면, 글루코스가 GLU로 적으면 아미노산 글루탐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GLC.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GLC가 들어오면 글루코스에다가, 적어줄게요. 글루코스 6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프룩토스 6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프룩토스 비스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뭐냐면 G3P,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실 아세톤 포스파이드, 그 다음에 BPG, 그 다음에 3PG, 그 다음에 2PG, 자, 그 다음에 포스프에놀 피루브레이트,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피루브레이트. 그 다음에 동일하게 요 분자도 요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 피루브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피루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루브산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이중막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전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원래 20억 년 전에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어요. 박테리아였어요, 요게. 그래서 박테리아, 이게 세포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어떤 큰 세포한테 잡아먹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제 냉큼 삼켰어요. 네, 삼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고 조금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잡혀 있죠. 자, 보세요. 예. 자,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개가 만약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버리면 요거 딱 연결돼 버리겠죠. 자,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됐죠. 자, 연결됐으니까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이 구조잖아요. 지금 내가 그랬는 이 전체 그림이 바로 이 구조에서 왔잖아요. 이게 바로 20억 년 전. 예. 이게 이제 이때 이걸 뭐라 하느냐 하면 이걸 원핵세포라 그래요. 핵이 없는, 핵막이 없는, 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였는데, 요렇게 잡혀갖고,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 전체를 부른 이름이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떠냐면, 자, 이거는 이 파란색은 미토콘드리아 자기 몸 표면이잖아요. 이 까만색은 왜 생겼어요? 테두리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은 뭡니까? 바로 외막은 출전이 이거잖아요. 바로 잡아먹은 세포막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막이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게 20억 년 흔적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막은 이 세포의 거고 내막은 미토콘드리아 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는 막강 공간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세포 속에 있는데 이게 세포 바깥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로 요 부위잖아요. 지금 이 부위가 이 부위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세포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이게 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 속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 밖이 돼버린 거예요. 밖이라 생각이 아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생명의 모순 같은 역설이 바뀐 동시에 아닌 동시에 바뀐 그 존재가 바로 막강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막강 공간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공간이지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바깥입니다. 요거니까네. 예. 이 점이 진짜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끝까지 남습니다. 요걸요. 그래서 모든 그 에너지 작용은 요소에 일어납니다. 요 막강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바깥입니다. 이 세포 속에 있지만은 안에 있는데 바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란 문제, 경계란 문제,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피루부산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루부산이 들어왔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 피루부산이 들어와서 야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바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A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시트르산이 생겼어요. 시트르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소시트르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타리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일로 가서 이제 숙신일 코엔자임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신산이 되고, 그 다음에 푸말레이트가 되고, 말레이트가 되고, 옥살로아세테이고, 요렇게 돌아가는 이 회로를 TCA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TCA 사이클의 결과물은 뭐냐? 그만. 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다. CO2가 빠져나와요. CO2가 세 분자 정도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CO2 기억나시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왜 내 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질까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냐 하면, 여기서 양성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NADH라는 분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돌면. 그럼 여기서는 에너지가 이 자체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분자의 NADH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로 갑니다.
왔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요 막이 어딥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이쪽도 아니고 요거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뿌리를 찾으면. 그리고 요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토콘드리아, 이걸 뭐라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 내 쪽에 있는 내막이라 불러요. 됐죠? 예. 그리고 요쪽은 예,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게 요 막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막은 바로 이 막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토콘드리아 외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장 중요한 호흡 효소들은 어디에 박혀 있나 하면 요 보라색을 쓸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효소 1번 효소라 그래요. 2번 효소가 쪼맨한 게 있습니다. 2번이 요거 있어요. 3번 효소가 꽤 큰 게 요렇게 박혀 있어요. 4번 효소가 요렇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터빈처럼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분자를 일단 ATP 합성 효소라 그래요. 예. ATP 합성 효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따라왔던 요 분자를 따라가면 돼요. 요거에 세 분자의 NADH가 있었죠. 이 TCA 사이클을 돌면 생기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NADH가 요 단백질하고 요 효소입니다.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요거에 수소가 빠져, 요거 전자 두 개가 요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요 수소가 나오면서 NAD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요거에 양성자가 빠져나오고 전자가 두 개가 나와요. 전자가 두 개 나와요.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빠져나온 전자 두 개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따라갖고 뭐가 움직여주느냐 하면 전자가 움직일 때 이 전자가 마이너스 띠게 아니라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양성자가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플러스니까네. 자,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바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이 전자, 이게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일 때 있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일 때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자하고 쿨롱, 당기는 힘으로 양성자가 이동을 해요. 이 양성자가 이동하는데 이쪽이 양성자가 비율이 얼마 되느냐 하면 양성자가 이쪽 막강 공간에 양성자가 이쪽 안보다 양성자가 1000배 정도 많아져요. 1000배나 이 양성자가 이쪽에 많아져요. 이쪽 안에보다. 이쪽 안에는 양성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양성자를 빨간 걸 적었어요. 이 양성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요 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도 양성자 있어요. 이게 양성자니까네. 양성자 이렇게 덤성덤성 있고, 이 안에 이건 왜 양성이 있느냐 하면 이게 돌면 양성자가 3개인가 생겨요. 계속 생겨요. 요것만 할게요. 그럼 이 양성자가 계속 생기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생긴 이 양성자들이 이게 H잖아요. 야가 누구를 또 만나느냐 하면 지금 빨리 보여줄게요. 이 양성자들이 네, 바로 NH2를 만나요. 이게 NH2는 어디 많아요? 이 NH2가 바로 아민이라 그래요. 아민기. 이게 뭐냐면 자, NCC 해갖고 O 이중결합 있고 요거 OH가 있고 여기에 H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있고 여기 수소 하나 붙은 요걸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아미노산을 딱 잘라내면 잘 보세요. 요 NH2가 나와요. 요 머리 부분이 요렇게 돼요. 요거하고 야가 결혼해버려요. 그러면 NH2에 양성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NH3가 돼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이 암모니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많아지면 이 암모니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미노산 중에
이쪽에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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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NH가 있고 C가 있고 여기에 NH, 여기에 NH, 요 이중계로 있는 요 분자가 여러분 아는 아르기닌입니다. ARG,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인데 여기에 물 한 분자가 온다 해보세요. 물이 와서 이걸 쪼갭니다. 물 분자가 오면 어디 쪼개느냐면 요걸 쪼개버립니다. 요걸 쪼개고 C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NH2가 붙고 여기에 NH2가 붙고 요거에 O가 요렇게 이중결합 붙습니다. 요걸 이 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게 소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요소 비율 알죠? 자, 여기에 뭐가 있는가 잘 보세요. 어텐션. 자,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두 개나 붙였잖아요. 요거 있잖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야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왜 우리는 오줌을 누나요? 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을 안 봐도 일주일 살아요. 안 죽어요. 소변 일주일 동안 참아보세요.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소변은 2시간마다 보잖아요. 자, 왜 우리가 2시간마다 소변을 봐야 되는가? 네,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모든 세포가 이 활동을 하면 이 속에 양성자가 생긴다 그랬죠? 이 양성자가 생기면 야를 내버려 두면 이 양성자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 단백질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산 떨어져 나온 요 아민기하고 결합을 한다 그랬죠? 이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암모니아가 되죠. 야를 처리하지 않으면 암모니아 냄새 알잖아요. 이 암모니아는 유독물질입니다.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속에 야가 있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빼내줘야 돼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빼주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에 요게 암모니아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요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다가 간단히 아르기닌이라는 분자에다가 암모니아를 싣고 질소 요 NH2를 싣고 요걸 딱 물로 잘라갖고 요거에다 산소를 결합한 게 요소입니다. 요게 오줌입니다. 오줌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배출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TCA 사이클을 돌아가서는 부산물인 양성자를 빼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포 레벨에서 이 TCA 사이클을 돌아오는 양성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세포 안이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2시간마다 우리는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시간마다 세포 레벨에서 재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메사이언스. 자, 두 번째.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양성자가 많았는데 이 양성자를 오줌으로도 빼내기도 하고 자, 이 양성을 따라갑니다. 이 양성자를 여기다 점점 많아지니까 세포 안이 많으니까 이 식초가 되잖아요. 더 이상 산성이 되어 못 살겠어. 자, 우리가 산성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양성자의 농도입니다. 산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양성자 농도가 높아지는 말입니다. 자,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pH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자, 물이 있습니다. H2O 물 분자에서 물이 쪼개지는데 물 분자가 1000만 개, 10의 7성개의 물 분자 중에 한 분자가 뭘로 쪼개지냐면 OH-하고 H 플러스 양성자로 쪼개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도 물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000만 개 중에 1000만 개 물 분자 중에 한 개 비율로 바로 물 분자가 쪼개집니다. 나머지 물 분자는 다 정상으로 있고 쪼개지면 바로 이게 뭐냐면 1000만 분자 중에 하나씩 양성자가 생겼으니까 1000만 분자 중에 하나니까 10의 7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pH 정의가 얼마냐 하면 데피니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밑에 10이 마이너스 로그에 양성자의 농도를 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7 이렇게 된 경우 어떤 약품을 넣은 거 아니잖아. 이게 중성물입니다. 중성물인 경우에 1000만 개의 물 분자 중에 한 개씩 양성자가 생기니까 요게 중성인 경우에 10에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10하고 요 로그에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7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이 바로 pH 값이 중성이 7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양성자 개수가 여기 10배 주면 10의 마이너스 100만 분의 100만 개 중에 하나면 10의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pH 6이 되죠. 자, 코카콜라나 위산은 pH가 2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pH가 2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데피니션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양성자의 농도의 노후 값을 취하고 마이너스 붙인 게 pH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H가 낮아지면 pH 2같은 위산, 그 다음에 뭐 염산, 위산, 굉장히 독한 물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성자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이 식초가 돼버려요. 산성 물질이 돼버려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성자를 이어서 퍼내야 돼요. 이 양성자 점점 많아지면 안 돼. 이게 많아지면 이게 산성으로 돼. 그럼 빨리 퍼내는데 어떻게 퍼내느냐 하면 이거 퍼내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공적 펌프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바로 이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니까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전기에 양성자의 플러스 전기가 딸려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요 전자의 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닉네인이 책에 그 생명은 뭔가, 생명현상이란 뭔가, 그 정의가 뭐냐면요. 쉴 곳을 찾는, 쉴 곳을 찾아가는, 쉴 곳을 찾아가는 전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닉네인도 최근에 번역된 트랜스포머 책에 뭐라 표현했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생물학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주 짧게 핵심을 딱 말한 말 중에 생명은 뭔가? 쉴 곳을 찾아가고 있는 전자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라 계속했냐면 생명은 제어된 전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전자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NADH에서 왔다는 거예요. NADH, 요게 H가 수소거든요. 수소하고 NAD라는 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2개 있어야 돼요. 요 2개의 결합반도 공유결합 전자가 요게 요 효소에서 쪼개져 갖고 전자 2개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 자유롭게 된 전자 2개가 요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단백질이 전자를 실어나는 버스가 주차하는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정류소입니다. 예,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게 버스 터미널. 서울 강남 터미널입니다, 이게. 그러면 버스들 있잖아요. 그 버스들이 전자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자는 원래 NAD에 박혀있던 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 2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글루코스에서 왔잖아요. 그럼 글루코스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강합성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강합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냐면, 강합성은 바로 COH2하고 바닷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자 포당을 만들었잖아. C6H12O6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강합성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과정에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뭐로서 합성했냐면 빛으로 합성했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 어떻게 합성이 됐냐면 햇빛으로 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햇빛을 햇빛이 들어와갖고 식물잎에 엽록소가 있어요. 엽록소를 이 빛이 때린 거예요. 그럼 엽록소의 분자의 전자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이 엽록소의 전자가 튕겨져 나간 이 전자를 바닷물에 있는 물 분자가 H2, 물 분자가 쪼개지는 거예요. 요 전자 2개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물 분자를 쪼개는 이 전자 2개가 엽록소에서 튕겨져 나간 전자를 대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엽록소라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햇빛을 받아갖고 전자 2개가 전자가 튕겨져 나가니까 전자가 악유불처럼 있는데 나가니까 이 엽록소가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면 전자를 보충해줘야 돼요. 그 보충해주는 전자를 바로 어디서 얻느냐 하면 물에서 얻는 거예요. 물 분자에서 전자를 빼내갖고 엽록소에서 빠진 전자를 충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형태를. 그러면 이제 계속 이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NADH라는 이 분자에 박혀있는 이 전자 두 개의 에너지의 기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고구마, 감자, 밥,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궁극은 태양에서 왔잖아요. 그 태양에서 왔는 그 태양 에너지를 머금는 흥분된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NADH에 있다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NADH에 박혀있는 전자 두 개를 끄집어내는 효소가 이 1번의 효소입니다. 그럼 전자 두 개를 끄집어냈잖아요. 전자 두 개를 끄집어내는 이걸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또 놀라운 현상이 전자의 흐름을 동반해서 양성자가 딸려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쪽에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빵빵빵빵. 많아졌죠? 얼마나 많아졌냐면 이 안보다 1000배나 많아진다, 양성자가. 그러면 이 양성자가 이 막강 공간, 자, 이 공간이 어딥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하, 우리 아닙니까? 바깥입니까? 허공입니다. 뇌도 아니고 미토콘드리아도 아니고 그 사이, 예, 나와 미토콘드리아, 뇌를 만드는 그 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은 세포하고 바로 잡아먹기 전 단계를 보면 내가 잡아먹는 세포고 미토콘드리아면 이 사이 공간 있잖아요. 이 사이 공간은 우주입니다. 빈 허공입니다. 이 허공이 지금 이 공간이 됐잖아요. 이 허공의 양성자 농도가 이렇게 많아지면 1000배로 이쪽 안보다 많아지면 야들이 드디어 오이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력발전소가 됩니다. 이게 터빈입니다. 이걸 그 유명한 ATP 합성효소라고 이걸 터빈이라고 보면 돼요. 수력발전소의 터빈이라고 보시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3개가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 3개가 딱 들어오면 이 터빈이 바로 360도 돕니다. 원턴 한 바퀴 돕니다. 이게 한 바퀴 돌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자, 지금 또 등장인물이 하나 출연합니다. 바로 이 안에는 ATP라는 분자가 많습니다. 이 ATP라는 분자는 그러니까 ATP는 분자는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에 인산이 하나, 둘, 3개가 붙은 분자입니다. 근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요걸 잘라냅니다. 요거 잘라낼 때 요 반대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반대를 자르면 요때가 3개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 P가 하나, 둘, 셋. P가 3개. 자, 인산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쪽에도 인산이 몇 번에 붙였는데 이게 전부 다 P가 인산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에 인산 하나를 띄면 자, 뭐죠? 인산이 2개죠. 그럼 뭐냐면 ADP가 됩니다. 인산이 2개. 요거는 인산이 3개. 그러면 인산이 2개인 분자가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인산이 2개인 분자가 많아져요. ADP가 분자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ADP라는 분자를 이 효소에다 박습니다. ADP를 받고 여기 인산은 많아요. 인산을 여기다 또 결합을 시키면 요게 해제를 딱 하는 사이에 바로 요거는 ADP에서 해제를 한 바퀴 하면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60kg 정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원데이에.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놀랍죠? 하루에 내 몸뚱어리만한 ATP가 매일 만든. 자, ATP 분자는 이건 하얀 가루입니다. 약국에 가면 팝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다. 식품 첨가제입니다. 예, 하얀 밀가루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이어서 바로 이 TCA 사건 결과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거의 한 50kg 이상 돼. 60kg쯤 됩니다. 어른인 경우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하루에 내 몸뚱어리만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1년 같으면 내가 코끼리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잖아요. 그 말은 뭐다? 만들어지고 나서 10분 내로, 짧은 시간 내로 다 사용이 됩니다. 뭘로? ADP에서 ATP가 만들어지면 ATP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에너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했는 요거 있어. 요 시스템,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호흡 효소라 그럽니다.
됐죠? 호흡 효소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부르는데, 요 호흡 효소에, 요 효소에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전자가 일로 하는 이 시스템을 일렉트론 전자 전달 시스템.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스포 시스템이 아니고 이게 체인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경주, 요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인. 그리고 요거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OXPHOS라 부릅니다. 요거는 뭐냐면 옥시데이션, 산화, PHOS는 포스포러스라 해갖고 인산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생화학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산화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자, 요 전체 시스템을 호흡 효소, 요걸 네 가지를 호흡 효소로 부르고, 요거 전자 전달하는 걸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이라 부르고, 요 전체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서 ATP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한데 거의 모든 게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산화적이란 말은 생물학이나 생화학에서 산화적이란 말은 양성자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산화라고 합니다. 일단 자, 그럼 이 양성자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NADH에서 요 양성자가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서 양성자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걸 산화. 그런데 요 양성자가 빠져나오는 걸 이용을 해서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걸 동반해서 양성자 농도가 이 막강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이 공간에. 높아져서 이 양성자가 다시 확산돼 들어온 거예요. 이 확산돼 들어와갖고 바로 ATP가 만들어졌죠. ATP가 만들어지는 거는 ADP에서 ATP가 만들어질까 인산화가 됐죠. 인산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서 우리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체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산화적이란 말은 바로 NADH에서 H를 탈락시켰다. H를 빼냈다. 그래서 산화고, 그때 H가 빠져나오면서 전자 두 개가 나온 이 전자 두 개를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으로 전달하면서 양성자를 펌핑해갖고 그 양성자가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ADP에서 ATP로 인산이 하나 더 불어났기 때문에 인산화 과정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아닙니다. 박테리아 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 빼고 진핵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세포들은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바로 ATP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는 데서도 ATP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ATP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물질, 바탕에 있는 물질이라고, 이걸 기질적 인산화라 그래요. 여기는 뭐 양성자 흐름, 뭐 전자 이런 걸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양성자가 확산돼서 이렇게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요걸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그럼 무슨 물질을 산화시키느냐 하면 NADH라는 이 분자를 수소를 띠내는 탈수소 과정. 그래서 이 효소 이름이 NADH 탈수소 효소입니다. 이 NADH에서 수소를 띠내는 과정이니까 산화라는 거예요. 그럼 띠내고 나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ATP 합성 효소가 작동해갖고 ADP에서 인산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인산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박테리아하고 우리 적혈구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기질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두 분자 ATP밖에 못 만들어요.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거의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 갖고 요걸 해당 작용이라 하잖아. 요 해당 작용으로만 에너지를 만드는 생명체는 박테리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크기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코끼리나 고래나 사람처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나가는 동물이 출현하게 된 거는 바로 뭐냐면 진핵세포라는 세포가 출현해야 되는데 이 진핵세포는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갖는 세포가 진핵세포고 미토콘드리아를 갖는 진핵세포는 박테리아 부피가 요만하다면 진핵세포는 박테리아 부피가 1이라면 진핵세포는 10,000배 정도입니다. 10,000배. 그러면 여기는 두 분자의 ATP 정도만 되는데 여기는 이거 10배 이상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해당작용.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이걸 계속 거꾸로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타고 가는 이 과정이 바로 당신생회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4시간밖에 안 되고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것 해봤자 하루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는 바로 당신생이 어디까지 간다? 30일까지 간다 그랬잖아. 이 당신생이 바로 요 회로입니다. 지금 이 당신생 회로 있죠. 그래서 요것만 사용하는 생명체를 뭐라 그러냐면 박테리아라 그럽니다. 박테리아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없기 때문에 요거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2ATP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20억 년 전에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삼킨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로 삼켰다 생각하면 돼요. 네. 발전소로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미토. 네. 미토콘드리아 삼킨 거예요. 그렇지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이 안은 요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수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요 터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터빈을 어떻게 돌리는가 봤더니 터빈을 돌리는 게 이 댐에 물을 가둬야 돼요. 댐에 물을 가둔 물이 봐도 뭐냐면 양성자 물입니다. 여기 있죠. 이 양성자 물이 이 양성자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성자들이 이 막강 공간에 이겁니다. 요거 왜 어떻게 있게 됐느냐 이거요. 바로 요거죠. 요거 왜 양성자들이 가득 찼느냐 이거요. 요거 양성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있는데 이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여기 바로 TCA 사이클이 돌잖아요. TCA 사이클 돌면 양성자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양성자가 많아지면 이게 파란색 박테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야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야가 퍼내야 돼요. 그래서 일로 퍼낸 거예요. 일로 퍼낸 거예요. 요 사이로.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냐 이거요. 이 공간이 원래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이 원래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야한테도 속해 있지 않고 요 파란색 미토콘드리아에 속하지 않는 이 바깥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 밖에서 내버려야지. 맞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 집 밖, 그 다음 우리 세포 입장에서 미토콘드리아 삼켰는 세포 입장에서 집 바깥이 어딨냐 이거요. 빈 허공이요. 우주요. 글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바깥인 동시에 이 세포의 안이 돼버렸잖아요. 바뀐 동시에 아닌 거. 둘인데 같은 거예요. 다른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공간이. 이게 여도 속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속하지 않는 이 공간에다가 양성자라는 이 뜨거운 유독 물질을 퍼낸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야도 살고 야도 사는 거예요. 이 두 공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높은 산 꼭대기에 저수지의 물인 거예요. 양성자가. 그럼 여기다가 발전소 만들면 되죠. 이게 발전소 터빈이에요. 그러니까 이 댐물이 여기는 물이 쫙 낮은 곳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여기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겨울에 바로 김장 담글 때 뭐 하죠? 배추 잎을 소금물에 담가 보세요.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금물이 바로 NaCl의 농도가 높잖아요. 소금물이 농도가 있잖아요. 이 배추 잎 속에보다.
나트륨이나 염소 이온의 농도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농도 차에 의해 갖고 이 수소가 양성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터빈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TCA 사이클 돌려봐도 NADH는 세 분자밖에 안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규모로 NADH 분자가 생기는 게 바로 일로 이쪽으로 만약에 지방산, 팻엑시드, 8m산이 들어온다면, 8m산이 들어온다면, 뭐, 물론 들어올 때 또 요거에, 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요 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카리틴이 팔미테이트, 트랜스퍼라제, 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요 효소에 의해서 팔미테이트가 들어오면 이게 카본이 몇 개예요? 16개잖아요. 16개는 2개 자르면 바로 요게 전부 다 아세틸코어 엔자임 하나니까 8개의 아세틸코어 엔자임 A가 되니까 요거는 지금 아세틸코어 엔자임 A가 하나잖아요. 하나에서 3개가 나왔으니까 지방산을 하면, 팔미토산을 하면 8개가 나오잖아요. 8개니까 이 3개니까 3, 8에 24, 24개의 NADH가 나오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에서 NADH라는 분자를 만들어 갖고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을 통해 갖고 대규모의 ATP를 하루에 60kg나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20억 년 전에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할 수 없는 요 해당 작용 회로만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 그래서 20억 년 동안 박테리아들은 크기가 고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를 삼켰는 이 진핵세포는 바로 이쪽에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다시 말해 호흡 효소를 통해서 여기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바로 ATP, 어마어마한 ATP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건 바로 지방산에서, 지방산이 이게 되면요, 100분자 이상, 100분자 이상의 ATP를 만드는 이 대규모 ATP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의 생명의 꽃이, 다시 말해서 코끼리, 뭐 박쥐, 사람 할 것 없이 대규모 동물들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를 20억 년 전에 이 세포가 삼켰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 공생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1960년도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닉 마글루스나 이제 해갖고, 이거는 지금 모든 대학 교과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올 겁니다. 이건 확인이 됐고, 지금 세포 생물학은 세포 공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공생.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공생했느냐? 하숙생은 누구냐? 우리 집에 들어와 공생하는 하숙생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하는 미토콘드리아 식민지라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에 물을 다 빼면 우리 몸무게의 얼추 반이 미토콘드리아 무게입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많은데 난자세포에 많습니다. 20만 개 있습니다. 정자 꼬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활성산소 문제, 결국은 이어서 이 감옥에 갇힌 이 산소가 빠져나오고 대합실에 있던 전자라는 성격이 나와갖고 이제 드디어 일으키는 슈퍼 옥사이드,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